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사셨는데도 왜인지 늘 빠듯하게 사신다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절약하고 아끼며 살아왔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저는 그분들께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분명히 아끼고 저축하는데 왜 통장은 늘 빠듯할까? 나만 이런 걸까? 아니면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확히 답을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주머니에 있다면 꺼내시고 가방에 있다면 손으로 꺼내어 눈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짙은 회색입니까? 붉은색이나 강렬한 주황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갑이 들어오는 재물을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년간의 수행과 관찰, 그리고 수천 분의 삶을 직접 목격한 결과를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자가 된 분들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도 빚이 쌓이는 분들과 특별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재물이 모이는 분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재물이 쌓이고 어떤 분은 쌓이지 않는 이유, 답이 오늘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6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갑의 색깔이 재물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하여 피해야 할 색깔, 선택해야 할 색깔, 지갑의 크기와 형태, 지갑 안을 정리하는 법, 새 지갑을 사용할 때의 의식, 지갑을 놓는 방향, 재물의 씨앗을 심는 법,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 재물을 부르는 숫자의 이치, 계절에 따른 재물 관리, 재물과 건강이 하나인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잃고 난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의 색깔이 왜 재물을 결정하는가? 많은 분들이 지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예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면 되지. 유행하는 색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색깔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기운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색깔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깔이 아닙니다. 색은 형상이고 기운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동양의 오행사상, 즉 목과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붉은색과 주황색은 화의 기운을,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을,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며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냅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오행 중에서 금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금, 은, 동전 이런 것들이 재물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 금의 기운을 품고 키우는 색깔이 있고 반대로 그 기운을 녹이거나 흘려보내는 색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 즉 흙은 금을 낳습니다. 땅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색이나 황토색처럼 흑색을 담은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금의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검은색처럼 수의 기운이 강한 지갑은 재물을 물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불은 금을 녹입니다.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으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태워 없애는 화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에서 검증해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습니다. 문상훈 어르신이셨는데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낮에는 장에 나가 물건을 파시고 저녁에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아도 손 안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상훈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째 쓰고 있다는 그 지갑은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도 낡고 안감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내뿜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그 지갑은 들어오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라는 그릇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품는 성질을 가져야만 들어온 돈이 그 안에 머무르며 불어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갑의 색깔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색깔이 올바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 첫 번째, 검은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이 아닌가, 명품 지갑도 대부분 검은색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수많은 분들의 재물복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에서 검은색은 수,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생명을 기르는 소중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을 적시던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검은색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기운이 과도하게 담긴 지갑은 재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의 집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후분들 중 3분의 2분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지갑 색깔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긴 작은 것들이 쌓여온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짙은 회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오행상 수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특히 탁하고 어두운 회색은 정체된 물, 즉 고여서 썩어가는 물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나마 생기라도 있지만 고인 물은 부패를 부릅니다. 탁한 회색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운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지닙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사업이 막히고 기회가 왔다가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탁한 회색 지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이치를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복이 무너진 분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5년 이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의 재물이 머물 공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색깔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부족한 분, 즉 수를 용신으로 쓰는 분께는 오히려 검은색이 보완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주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잃고 난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한 발 내디신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을 당장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 지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검은색 지갑을 써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 삶이 그래서 힘들었던 건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지금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는 에너지보다 앞으로의 날들을 새롭게 여는 에너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은색이 세련되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명품 지갑을 파는 분들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고 명품 지갑을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는 쪽에서 보면 검은색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는 쪽에서 보면 재물을 흘려보내는 색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색깔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묘미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관계에 따라 기운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에는 재물을 품는 색깔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갑을 바꾸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새 지갑을 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진 지갑이 검은색이라면 황금색이나 갈색 실로 매는 작은 끈이라도 달아두십시오. 또는 지갑 안에 황금색 종이나 황토색 천조각을 넣어두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기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시작보다 불완전한 시작이 낫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 두 번째,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을 부르는 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설날에도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의 진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붉은색은 화,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금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등장합니다. 상극 관계에서 화는 금을 녹입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쇠가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듯 붉은색 지갑 안에 들어온 재물의 기운은 화의 에너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 사라집니다. 붉은색 지갑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사귀는 능력도 탁월하여 주변에서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붉은색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붉은색이 열정과 행운을 가져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잘 되던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3년 후 그는 모아두었던 재산 대부분을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바랜 붉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의 기운이 3년에 걸쳐 그의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녹여온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는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분명히 강한 양기를 품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액막이 의식에서는 붉은색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으며 온종일 몸에 지니는 지갑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몸에 불을 켜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운은 쫓겨날지 몰라도 동시에 재물의 기운인 금도 함께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채도가 높고 선명할수록 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은 자극적인 양기를 지나치게 발산하여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행은 언제나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은 그 균형을 불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만드는 색입니다. 오늘부터 붉은색 지갑은 내려놓으십시오. 재물을 태우는 화로를 매일 손에 쥐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에 물을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깔, 갈색과 황금색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의 지갑이 재물을 품고 불리고 지켜주는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색깔, 바로 땅의 색, 황금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입니다. 먼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오행에서 갈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며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의 기운은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생성하고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토는 금을 낳습니다.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 갈색 지갑은 그 안에 들어온 재물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그 안정감과 견고함으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따뜻한 황토색은 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깃든 색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께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시는 색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검은색 지갑을 쓰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황토빛 갈색 지갑으로 바꾸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계약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노력이 기반이었겠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좋은 흙에 심어야 꽃이 핀다. 노력이라는 씨앗을 좋은 기운의 땅에 심은 것이라고. 다음으로 황금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황금색은 금의 기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를
재물의 언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비슷한 기운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황금색 지갑은 황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 기운과 유사한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베이지색 역시 황토와 황금 사이에 따뜻한 빛을 담고 있어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품는 색으로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한 초록색입니다. 목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너무 진하거나 어둡지 않은 연한 불빛, 새싹의 색, 봄날 첫 잎사귀의 색 같은 초록은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만 너무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의 기운이 과해져 다른 기운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밝고 맑은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깔은 갈색, 황금색, 베이지색입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연한 초록색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끌리는 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운과 맞닿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쯤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같은 갈색이라도 어떤 갈색이 좋은가? 밝은 갈색이 좋은가? 어두운 갈색이 좋은가? 좋은 질문입니다. 색깔의 명도와 채도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고 연한 색은 기운이 약하고 너무 어둡고 탁한 색은 기운이 무겁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간 정도의 밝기를 가진 따뜻하고 맑은 색입니다. 예를 들어 갈색이라면 밀크 초콜릿색 정도, 카멜색 또는 가을 낙엽의 갈색 같은 것이 좋습니다. 황금색이라면 너무 반짝이는 화려한 금색보다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골드 계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갑을 고를 때 마음이 끌리는 색을 선택하십시오. 억지로 좋다는 색을 선택하는 것보다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 여러분에게 맞는 색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운을 직관으로 알려줍니다. 그 직관을 믿으십시오. 단, 검은색과 짙은 회색, 그리고 강렬한 붉은색은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피하십시오. 이 경우는 습관적인 끌림일 수 있으니 의지로 돌려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지갑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천연 가죽이나 천연 소재의 지갑이 좋습니다. 인공 소재는 자연의 기운을 담는 힘이 약합니다. 천연 가죽은 동물에서 온 것이어서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물론 천연 가죽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도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지갑의 소재보다 색깔보다 안의 정돈 상태가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지갑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지갑이라도 안이 지저분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지갑이라도 정성스럽게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재물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 만약 오늘 당장 새 것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지금 가진 지갑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닦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새롭게 정돈하십시오. 오늘 당장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새 지갑은 다음 달 아니면 생일이나 새해에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맞으면 충분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재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의 색깔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의 집인 지갑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너무 좁으면 가족이 모두 들어가 살 수 없듯이 지갑이 너무 작으면 재물의 기운이 편히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지나치게 크기만 하고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빈집과 같습니다. 빈집에는 좋은 기운보다 나쁜 기운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지갑의 크기는 지폐를 접지 않고 펼친 채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폐를 구겨 넣거나 여러 번 접어 넣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억누르고 구기는 행위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온다.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재물은 달아난다. 지폐를 구기지 않고 깨끗하게 펼쳐서 넣을 수 있는 지갑을 선택하십시오. 지갑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퍼 형태입니다. 지퍼가 있는 지갑은 재물을 단단히 보관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닫으면 완전히 잠기는 구조는 들어온 재물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퍼가 없고 열린 형태의 지갑은 재물이 드나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들어오는 것도 빠르지만 나가는 것도 빠른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되 가능하다면 지폐 지갑과 동전 지갑을 분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전은 금속 기운이 강해서 지폐와 함께 있으면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전은 따로 작은 주머니에 보관하시고 주요 지갑에는 지폐와 카드만 넣으시면 재물의 기운이 더욱 정돈됩니다. 또 한 가지, 지갑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낡고 헤어진 지갑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끼는 것은 좋지만 낡은 지갑은 낡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지갑도 생명이 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실밥이 풀리고 색이 바랐다면 그것은 지갑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집에 새 가구를 들이는 것보다 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이듯이 낡은 지갑에 좋은 기운을 기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갑 20년 넘게 썼는데 아직도 멀쩡해. 그 정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기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갑은 3년에서 5년마다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 새 기운이 깃들듯 새 지갑에 새 재물의 기운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 안의 정리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색깔이 아무리 완벽해도 지갑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지갑을 살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낡고 구겨진 지폐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영수증 사이에 오래된 쿠폰이나 메모지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갑의 색이 올바르더라도 그 안이 어지럽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좋은 손님이 찾아오듯 지갑을 깨끗이 해야 재물이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증은 그날 바로 꺼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쓴 돈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지갑 안에 쌓아 놓는 것은 나간 돈의 기운을 지갑 안에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지갑을 열고 그날의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필요한 것은 따로 보관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리십시오. 다음으로 카드는 실제로 쓰는 것만 남기십시오. 10장, 20장씩 꽂혀 있는 카드들, 그 중에 실제로 자주 쓰시는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쓰지 않는 카드는 기운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갑 속 카드는 3장에서 5장 이내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십시오. 지폐를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폐는 같은 방향으로 깨끗하게 펴서 보관하십시오. 고액권은 안쪽에, 소액권은 바깥쪽에 순서대로 정돈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가 우주에 전달될 때 더 많은 재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갑에는 음식이나 사탕, 껌 같은 것을 넣어 두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소비의 기운, 즉 쓰고 없어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지갑 안에 들어오면 재물을 소비하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지갑은 오직 재물과 관련된 것만 담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도 찾아오신다. 지갑을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부처님을 모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정리해 보십시오. 필요 없는 영수증을 버리고 카드를 정리하고 지폐를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그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새 지갑을 사용할 때의 개운 의식입니다. 올바른 색깔의 지갑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갑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지갑은 아직 텅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처음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새 지갑과 재물 사이에 첫 인연을 올바르게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전해드릴 개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제가 직접 목격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장과 가게를 거치며 수많은 손이 닿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지갑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닦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지갑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이 안에 머물기를. 이 한마디가 지갑에 처음으로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3개의 동전을 지갑 안에 넣는 것입니다. 반드시 3개여야 합니다. 숫자 3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동전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금빛이 도는 동전을 선택하십시오. 이 3개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입니다. 빈 밭에 씨앗을 먼저 뿌려야 수확이 있듯 빈 지갑에 재물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더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동전을 넣을 때는
카드 칸이 아닌 지폐를 넣는 공간의 가장 안쪽 지갑의 심장부에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깊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지갑을 아침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의 햇살은 하루 중 양기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창가나 베란다에 놓아 햇빛이 직접 닿게 해 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히 21분입니다. 숫자 21은 세 개의 7이 모인 수로 동양에서 완전한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1분 동안 지갑은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며 내부의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롭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지폐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빈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거나 카드만 꽂은 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평생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폐의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단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보다는 깨끗하고 새 지폐를 선택하십시오. 이 네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곳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늘로 하여금 재물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운 의식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잠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운 의식을 하는 날짜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새 지갑을 사고 나서 아무 날이나 개운 의식을 해도 됩니다만 특별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1일, 즉 초하루가 가장 좋습니다. 초하루는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로 기운이 새롭게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에 새 지갑과 함께 개운 의식을 시작하면 새 달에 새 기운이 지갑에 담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좋은 날은 갑자일, 경진일처럼 간지에서 길일로 여기는 날이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일반적으로는 초하루를 권합니다. 음력 15일, 즉 보름도 좋습니다. 달이 가득 차는 날로 풍요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특히 오전 9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개운 의식을 하십시오. 반면 저녁 이후, 특히 밤 11시 이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음기가 강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음기가 강할 때 시작한 것은 그 음의 기운을 처음부터 품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맞추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맑은 날, 기분 좋은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은 날, 그날 아침에 하십시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이미 기운이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기운을 새 지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도 재물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 놓으십니다. 소파 위에, 밥상 위에, 신발장 근처에. 그러나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도 재물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방향은 동남쪽과
북쪽입니다. 동남쪽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여 성장과 풍요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 강하지만 집안의 북쪽 모서리는 재물이 모이는 재물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갑을 집에 두실 때는 가능하면 이 방향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화장실 근처나 화장실 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공간 근처에 지갑을 두는 것은 재물이 물과 함께 흘러나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현관 바로 옆에 지갑을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갑을 두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드나들며 안정되지 못합니다. 지갑을 보관할 때는 눕혀두지 마시고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지갑을 눕혀두는 것은 재물이 편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기운을 만듭니다. 지갑을 세워서 보관하면 재물의 기운이 위를 향해 자라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밤에 지갑을 놓아두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막 서랍이나 화장대 위가 좋습니다. 수면 중에도 지갑에서 발산되는 기운이 우리 몸과 가까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다음날 재물과 관련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지갑을 땅바닥이나 바닥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바닥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재물을 바닥에 놓는 것은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갑은 항상 높은 곳에 깨끗한 곳에 놓으십시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재물을 부르는 기운이 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 안에 심는 재물의 씨앗입니다. 이미 동전 3개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두면 재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지갑 안에 넣어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전 3개 외에도 소금 한 꼬집을 작은 한지에 싸서 지갑 안쪽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이 강하여 지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2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또한 소나무 가지에서 채취한 작은 잎이나 네 잎 클로버를 라미네이팅하여 지갑 안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생명 기운을 지갑 안으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의 기운은 언제나 생장과 풍요를 향합니다. 이제 절대 넣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절대 지갑 안에 넣지 마십시오. 지갑은 살아있는 재물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저승의 기운과 연결된 것이 들어오면 기운의 균형이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로 부서진 물건이나 깨진 장신구를 지갑 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부서진 것의 기운은 부서지고 깨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남에게 빌린 돈은 가능하면 빨리 갚으십시오. 빌린 돈이 지갑 안에 오래 머물면 그 돈의 기운이 지갑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 재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초하루 아침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햇빛에 잠깐 쬐어 주십시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약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지갑 안 기운을 매달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햇빛이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갑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무 때나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와 피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새해 첫 달, 즉 음력설 전후입니다. 새해는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지갑을 새 것으로 바꾸면 새해의 새 기운과 함께 재물의 기운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까지는 특히 기운이 왕성하니 이 기간 내에 새 지갑을 장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자신의 생일 전후 일주일입니다. 생일은 자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에 지갑을 새 것으로 바꾸면 자신의 강화된 기운이 새 지갑에 담겨 재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한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도 지갑을 바꾸기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새 지갑을 더하면 새 출발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상중에는 지갑을 바꾸지 마십시오. 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과 이별의 기운이 강하여 이 시기에 새 지갑을 쓰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지갑에 새겨집니다. 최소한 49제가 끝난 후에 지갑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큰 손실이나 사고를 당한 직후도 피해야 합니다. 기운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새 지갑을 쓰기 시작하면 낮아진 기운이 지갑의 첫 기운으로 새겨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회복된 후에 지갑을 바꾸십시오. 한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새 지갑을 살 때는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가족 중 건강하고 기운이 좋은 분과 함께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분의 손길이 닿은 지갑은 그 기운을 함께 품게 됩니다. 손주나 자녀가 골라준 지갑 또는 아끼는 가족이 선물해준 지갑은 그 사랑과 정성의 기운까지 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녀에게서 받은 선물을 특히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 여기에도 이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갑을 쓰더라도 일상의 나쁜 습관들이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쁜 습관들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 부분은 특히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습관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돈을 받을 때 건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 구겨 넣으시지 않습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재물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으시고 잠깐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돈을 줄 때 짜증을 내거나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지출이 생길 때마다 또 돈 나가네, 이 돈 어디 갔어, 탄식하십니까? 이런 감정은 재물에 부정적인 기운을 심습니다. 돈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 좋은 마음으로 쓴 돈은 더 좋은 기운을 담아서 돌아오고 짜증과 한탄과 함께 나간 돈은 나쁜 기운을 더해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밤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재물이 이동하면 음의 기운이 재물에 붙어 나중에 돌아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거래는
가능하면 밝은 낮에 하십시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지폐를 거꾸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폐를 거꾸로 넣으시는데 돈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면 재물의 기운도 아래, 즉 밖을 향해 흐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폐의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정돈하여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은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어. 어차피 돈 모아봤자 뭐 하겠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라고 오늘부터 이런 말들을 바꾸십시오. 나는 재물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 가족은 넉넉하고 건강해. 이 말들이 처음엔 믿기지 않더라도 계속하십시오. 말이 현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퇴직 간호사로 지내시던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이신 이분은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후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게 지내셨습니다. 손주가 둘이나 있는 분이셨는데 손주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린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후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이 바로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돈이 더 잘 쓰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출을 하기 시작하셨고 받는 돈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고 오래된 친구에게서 도움도 받으시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셀 때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셀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빠르게 넘기며 개수만 확인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돈을 셀 때 짜증이나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에이, 이것밖에 없네 하는 마음으로 돈을 세는 것입니다. 돈을 셀 때는 천천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십시오. 10,000원짜리 한 장이구나 고맙다. 1,000원짜리 두 장이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세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돈 하나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연습, 그것이 재물의 기운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돈을 세고 나서 지갑에 다시 넣을 때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돈해서 넣으십시오. 현대의 바쁜 일상에서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재물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주십니까? 구겨서 주십니까? 아니면 가지런히 펴서 두 손으로 들이십니까? 세상은 거울입니다. 내가 남에게 재물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에게 재물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남에게 돈을 줄 때는 가능하면 깨끗하고 가지런한 지폐를 골라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이십시오. 그 작은 예의가 여러분의 재물복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들입니다. 지갑을 바꾸고 정돈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햇살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지혜가 사실은 기운의 순환을 돕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면 그날 하루의 재물 기운도 함께 새롭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현관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막혀버립니다. 신발을 정돈하고 바닥을 쓸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십시오.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하면 재물의 기운도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부엌은 가정의 재물 기운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즉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공간이 부엌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면 재물의 기운이 무너집니다.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고 싱크대를 정돈하고 버려야 할 식재료는 바로 버리십시오. 특히 냉장고 안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가 전화해 주어서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매일 적다 보면 우주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운은 풍요를 부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함이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을 듣고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분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동네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 작은 금액이라도 이웃 돕기에 참여하는 것,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주는 2배로 돌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반복해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들고 유지할 때 그 힘은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이셨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자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넉넉한 노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기운을 나누고 함께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바쁜 자녀들과 자주 같이 밥을 먹기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물 걱정보다는 감사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가족이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할 때 재물의 기운도 함께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생화를 두는 것입니다. 꽃은 생명의 기운과 풍요의 기운을 가정으로 불러들입니다.
노란 국화나 황금빛 해바라기는 특히 재물의 기운과 잘 맞습니다.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시든 꽃이나 죽은 식물은 바로 치우십시오. 생기를 잃은 것이 집안에 있으면 그 기운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소원을 함께 적어두는 것입니다. 새해나 새 달이 시작될 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종이에 적고 함께 읽어보십시오. 서로의 꿈과 바람을 알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응원의 기운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이 적은 소원을 읽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동받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가정의 재물 기운을 크게 높여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 하늘의 가호가 그 위에 내린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개운이자 재물 증진의 방법입니다. 가족의 재물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돈과 재물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신 것들, 지갑의 색깔, 안을 정돈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는 것, 이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독립했더라도 엄마, 아빠가 좋은 이야기 들었다며 전화로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리다면 지금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용돈을 줄 때 이 돈을 소중히 써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시오. 돈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 재물복이 있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신 것은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족 전체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 소중한 지혜의 흐름이 자녀로, 손주로 이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대한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인 지식과 습관을 조부모에게서 배운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성인들보다 저축률이 38% 높고 부채 비율이 29% 낮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돈에 대한 태도가 손주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숫자의 이치입니다. 숫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숫자에 따라 기륭을 가려온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갑 그리고 재물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숫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과 가장 친숙한 숫자는 8입니다. 숫자 8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8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됩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8이 들어간 전화번호나 번호판이 비싸게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기운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지갑에 보관하는 지폐의 장수를 8의 배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8장, 16장, 24장처럼 말입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딱 맞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맞추시려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사는 한자로 사자를 쓰는데 이것이 죽음을 뜻하는 사와 발음이 같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오는 지폐가 사장이 되면 가능하면 한 장을 더 보태거나 한 장을 써서 3장이나 5장으로 만드십시오. 이것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다릅니다. 숫자 7은 재물에 도움이 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성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7이 길수로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거나 중요한 금전 거래를 할 때 날짜가 7이거나 17이거나 27이면 더욱 좋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숫자로 말한다. 그 숫자의 언어를 알아듣는 자는 우주의 흐름을 타고 살 수 있다. 작은 것 같지만 숫자의 기운을 의식하는 습관이 쌓이면 재물과의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재물 관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 흐름에 맞게 재물 관리를 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새 지갑을 장만하거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오래 미루어 두었던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봄이 가장 적합합니다. 봄의 대표적인 색인 연두색과 초록색을 지갑이나 주변 물건에 활용하면 목의 기운이 강화되어 성장의 에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에 좋은 때입니다. 재물도 여름에는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지출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무더위에 기분이 들뜨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지갑을 더욱 철저히 정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오행에서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자 재물의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봄과 여름에 노력한 것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검토하고 재물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갈색, 황금색, 황토색을 적극 활용하시면 가을의 금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안으로 수렴하고 내면을 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모아온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시고 내년 봄을 위한 준비를 조용히 해 나가십시오. 겨울에는 지갑을 가능하면 따뜻한 색으로 유지하십시오. 수의 기운이 이미 강한 시기인 만큼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은 특히 더 피하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보다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 계절의 기운을 거스르지 마시고 그 흐름에 맞게 재물을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계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갑 안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는 옷을 바꾸고 이불을 바꾸고 먹는 음식도 바꿉니다. 그렇게 계절에 맞게 생활을 조율하듯이 지갑 안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완전히 비워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절기, 즉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무렵에 지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고 깨끗한 천으로 닦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새롭게 정돈해서 다시 넣으십시오. 이것을 계절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가 지갑의 기운을 계절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봄에는 새 기운으로 시작하고 여름에는 활기찬 기운으로 채우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운으로 정돈하고 겨울에는 지키는 기운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지갑의 기운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20분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지갑 청소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작은 것들을 의식하는 삶이 재물복을 키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계절 이야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을 기리는 것도 재물의 기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조상을 잘 모시는 집안이 번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생명의 연결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감사의 기운이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조상을 기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절기마다 잠깐이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건강은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복과 건강복을 따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재물을 벌 수 있는 기운도 살아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이 담는 것이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담는 사람이 쓰러지면 다 소용없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정돈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물 관리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잘 드십시오. 자주 걸으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웃으십시오. 이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운을 높이고 기운이 높아지면 재물의 기운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강력한 재물복입니다. 재물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건강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차갑지 않은 물,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고 따뜻한 물은 몸을 깨우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매일 30분 이상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뇌에서 만들어내게 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아침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3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식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안정적인 재물 관리의 기반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매일 걷기를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 좋다는 것은 판단을 잘 한다는 것이고, 판단을 잘 한다는 것은 재물과 관련된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이 재물복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재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조금 적어도 건강하면 그 재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충분한 재물과 충분한 건강입니다. 그 둘이 함께 할 때 진짜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 지금까지 1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바로 재물을 지키는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색깔이든 숫자든 방향이든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지갑 색깔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점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분들께는 공통된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분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된 분들에게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어르신들 중 83% 가까이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운을 높이고 높아진 기운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불러들입니다. 둘째, 재물이 모이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뽑아서 뿌리가 자랐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고 나서 기다리는 것, 그 인내가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갑을 바꿨는데 내일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물이 모이는 분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허리를 굽혀 줍습니다.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서 재물은 달아납니다. 아주 작은 돈이라도 정성스럽게 대하는 습관, 그것이 큰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특징, 감사함, 인내,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존중, 이것이 지갑의 색깔보다, 방향보다, 숫자보다 더 근본적인 재물의 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의 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온 분들 중에 70대에 처음으로 지갑 색깔을 바꾸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꼭 돈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 건강, 평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재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지갑 색깔 하나를 바꾸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요, 돈이 들어온 것보다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나 자신도 소중해졌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행의 이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도 귀한 것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신 그 삶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제 그 귀함을 여러분 자신도 느끼십시오. 지갑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물이 찾아오는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안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는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재물도 나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이 심는 가장 강력한 재물의 씨앗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재물의 이치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가족들과 나누시고 지인들과 나누십시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재물의 기운을 키우는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나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다. 지갑 색깔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가족의 재물 기운이 함께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요?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처음 이 이치를 배웠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서양 과학에서도 환경이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파란색 계통의 환경에서는 사람이 차분해지고 빨간색 계통의 환경에서는 흥분이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심리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지갑의 색깔이 재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 원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색이나 황금색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 무의식 중에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마음에 지속적으로 입력됩니다. 그 신호가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의 지갑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이것이 오행의 이치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기운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열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변화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갑 색깔을 바꾸는 것, 지갑 안을 정리하는 것,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목포에서 오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6세이신 이분은 오랫동안 목사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오셨는데 막상 본인은 경제적으로 늘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남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왜 제게는 복이 없는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짙은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보니 영수증들이 가득 차 있었고 카드가 12장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갑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거울입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토색 지갑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자기 전에 감사한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고 오래된 인연들이 다시 연결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여러분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 채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천천히 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이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온다. 지갑의 색깔을 고르는 것도, 지갑 안을 정돈하는 것도, 지폐를 가지런히 넣는 것도, 새 지갑에 정성스럽게 개운 의식을 하는 것도 모두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기운이 되고 기운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오히려 재물이 달아납니다. 손에 모래를 챈 때 살짝 감싸면 모래가 남아있지만 꽉 쥐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되 욕심내지 마십시오. 바라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균형이 재물의 기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담으려면 빈 그릇이 있어야 한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살면 하늘이 그 빈 마음을 채워준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지갑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지갑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절대 헛되이 드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 실천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갑 색깔을 당장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을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재물 씨앗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재물 씨앗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씨앗을 심다 보면 어느 날 풍성한 수확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갑의 색깔이 왜 재물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색깔이 재물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인 검은색과 짙은 회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의 기운이 재물을 흘려보낸다는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 역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의 기운이 금, 즉 재물을 녹인다는 이치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깔인 갈색, 황금색, 베이지색, 그리고 연한 초록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의 크기와 형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폐를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는 크기, 지퍼가 있는 형태가 재물을 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갑 안의 정리가 재물이 머무는 공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증을 그날 버리고 카드를 줄이고 지폐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지갑을 사용할 때에 4단계 개운 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깨끗이 닦기,
동전 3개 넣기, 아침 햇살에 21분 쬐기, 처음에 새 지폐 넣기. 지갑을 놓는 위치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쪽이나 북쪽에 두고 화장실 근처는 피하시고 바닥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지갑 안에 심는 재물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3개,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햇빛에 쬐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바꾸기 좋은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 달, 생일 전후,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좋습니다. 재물복을 막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건성으로 받는 것, 줄 때 짜증을 내는 것, 재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모두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기, 현관과 부엌 깨끗이 하기, 감사일기 쓰기, 작은 나눔 실천하기, 가족의 재물운을 함께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밥 먹기, 집안의 생화두기, 가족의 소원을 함께 나누기, 재물을 부르는 숫자의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8은 풍요를, 7은 행운을 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재물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봄에 시작하고 여름에 조심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지키십시오. 재물과 건강이 하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정성을 알아본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긴 것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늘에 닿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까?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도 그 색깔이 무슨 기운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여는 그 작은 물건이 우리의 재물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가난과 풍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다만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이 작은 변화들, 지갑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결단, 지갑을 정돈하는 10분의 시간, 아침에 창문을 여는 작은 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는 소중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발걸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삼시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삼키던 그 밤들이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에 짓눌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화목하게 웃음 짓는 날들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재물 걱정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는 사람에게
하늘은 2배로 돌려줍니다. 댓글 안에 오늘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어떤 색깔의 지갑으로 바꾸실 건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지 적어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과 인간관계의 연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사이에는 인복이 재물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재물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기운의 법칙에서 보면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운이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재물복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웃음이 있고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들이 아닌가요? 반대로 재물이 모이지 않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늘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따뜻한 기운을 내보내는 사람에게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고 그 따뜻한 기운이 재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재물의 기운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고 이웃과의 교류가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경제적 안정감을 47%더 높게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은 아니겠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재물의 기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통해 재물의 기운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를 잘 하십시오. 아침에 이웃을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한마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기운의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아, 그 집 아들이 취직했다고? 정말 잘 됐네.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운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시기하면 그 시기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베푸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웃과 나누고 좋은 정보가 생기면 가족과 나누고 시간이 날 때 주변에 어려운 분을 도우십시오. 베푸는 사람에게 배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반복해서 확인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재물의 기운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좋은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재물을 부르는 기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과 잠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듯이 재물의 기운도 잠자는 시간에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 걱정을 안고 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나, 돈이 부족한데 이달 어떻게 넘기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눈을 감으시면 자는 동안에도 그 걱정의 기운이 온몸에 스며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품고 잠이 드시면 그 감사의 기운이 수면 중에 온몸에 스며들어 다음날 재물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수면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재물복의 기본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면이 불충분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일상적인 판단력이 31% 낮아진다고 합니다. 판단력이 낮아지면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잘못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좋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중요한 것을 빠뜨리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곧 재물 관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이것이 여러분의 재물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갑 색깔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과 걷기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땅은 토의 기운을 품고 있고 토는 금을 낳습니다. 즉, 땅을 밟으며 걸을 때 우리 몸은 토의 기운을 흡수하고 그 기운이 재물의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 산책이 좋습니다. 해가 뜬 후 1시간 이내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걷는 것, 이것이 하루의 재물 기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십시오. 이 땅이 내게 좋은 기운을 준다는 마음으로 걸으십시오. 그렇게 걷는 것과 그냥 걷는 것은 기운의 흡수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체육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어르신들의 78% 가까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재물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재물과 관련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재물도 안정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물과 음식의 관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밥 잘 먹어야 복 온다고. 그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 즉 몸에 좋은 것을 소중히 먹는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재물도 찾아옵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대충 먹는 습관은 재물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을 때 이거라도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감사하며 먹는 음식과 그냥 먹는 음식은 몸에 흡수되는 기운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하고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재물의 기운을 높이는 일상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산책을 하고 좋은 음식을 감사히 먹고 지갑을 정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고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 이 하루의 루틴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날마다 높여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하루 24시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풍요와 가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갑의 색깔을 바꾸십시오. 검은색과 붉은색은 내려놓고 갈색이나 황금색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지갑을 정돈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십시오.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셋째, 작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더 큰 풍요를 불러드립니다. 이 3가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